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도장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받았는데 지난 14일 기자들 앞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일 투표 시에는 미리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인쇄를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도장 날인을 직접 함으로써 도장 찍힌 투표용지만 유효한 투표용지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보증의 용도로서 도장 날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전투표는 다르죠. 미리 인쇄를 해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또 누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에 오면 그때 신분 확인을 거친 후에 이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직접 프린터기로 인쇄를 해서 줍니다. 그때 투표용지를 인쇄하면서 도장까지 프린트가 되도록 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인에게 직접 건네주는 유효한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따로 도장을 찍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인쇄하는 것으로 도장 날인으로 가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법대로 하자라고 외칩니다. 마치 이게 위법한 게 아닌데 위법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도장 날인을 하라라고 계속 선관위를 압박하는데, 자, 제가 칼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대로 이 공직선거법에 있는 그 규정, 정말 그 액면 그대로 아주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을 했을 때 투표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칼럼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자, 저희 조갑제닷컴에 기고를 해주신 분인데 류종열이라는 분이 기고한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한동훈 당일 투표지와 사전 투표지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 자, 이런 제목입니다. 뭐 헛소리는 아닐지언정 이분의 그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분이 오랫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나온 수백 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다 분석해서 반박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투개표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법조인이면서도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 판례를 찾아보는 노력도 없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뭐 찾아보셨겠죠. 다 아셨겠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모르겠습니까? 자, 계속 보시면 100번 양보에 한동훈의 주장이 맞다고 하자. 그런데 한동훈의 주장대로 투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았을까? 자, 그러면서 이 주장대로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한동훈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액면 그대로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현실적으로 선관위는 투표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현재 먼저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에 사인을 한 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을 기억하시고, 자, 이 조항대로 투표가 실시되는 투표소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고? 이 조항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사인을 직접 날인해야 하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고 일련 번호지를 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투표관리관이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해 직접 날인하고 일련 번호표를 떼어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12시간 동안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이 일을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잠시 휴식도 취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관리관이 화장실 가고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투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는 경우는 없고 투표사무원이 이 일을 대신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관리, 투표 비품 비치 및 인원 배치 등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 전반을 관장하고 투표 업무를 지휘하는 일을 한다. 실제 투표관리관의 업무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동훈 주장대로 사전투표 시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관리관이 직접 찍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당일 투표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해진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투표관리관이 1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먹지 않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는 일을 한다고 해도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전부 날인할 수 없다. 자, 사전투표소는 관내 투표소와 관외 투표소로 나뉘어져 있고 투표지를 발급하는 곳도 관내와 관외가 분리되어 있다. 자, 분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당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투표소당 투표관리관 1명입니다. 1명의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 투표소와 관외 투표소를 왔다 갔다 하며 날인해라는 소리인데 이건 불가능하며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사전투표소당 1일 사전투표자 수가 5,000명이 넘는 경우가 많다. 평균 8.6초당 사전투표자 1명을 처리해야 한다. 자, 지방선거인 경우에는 선거인당 투표지가 7매,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 기초자치단체장 등등등 투표 용지만 7개입니다. 자, 7매가 되어서 거의 1초당 한 장씩 날인을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한동훈이 자신의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절대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투표 업무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좀 더 보시면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관리관이 아닌 투표사무원이 날인할 수 있게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먼저 부정선거 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투표사무원이 찍는다면 도장이 다량으로 제작되는데 자, 투표관리관은 1명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거는 도장을 찍게 하게 되면 밀린다라는 거죠. 도장은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프린트하는 라인을 여러 개 두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병목 구간이 생긴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서 불만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무관을 두어서 도장을 찍게 하면 도장이 지금 여러 개가 생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도용이나 복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대신 투표사무원이 도장을 찍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투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 관리관 도장 날인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다.
투표지 발급기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그 인원이 한 명씩 추가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소당 발급기가 평균 5대라면 자, 5 곱하기 2 여기에 사전투표소 곱하기 뭐 4,000개 보통 4,500개인데 4,000개로 줄이더라도 또 여기에 2를 곱하면 8만 명의 사전투표소 인력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일당 10만 원과 식사비를 지급하면 그 비용은 88억 원에 이른다. 한동훈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인원가시 내준다고 하는데 왜 직접 날인하지 않느냐라고 hir난하지만 필자는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하는지 한동훈에게 되묻고 싶다. 한동훈이 88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겠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8만 8천 명의 인원을 어디서 동원합니까? 행안부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그 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니 수당도 제대로 올려주지 않을 거면서 왜 싼값에 공무원을 부려먹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기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한동훈은 당일 투표지에는 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왜 사전투표지에는 도장을 일일이 찍지 않고 인쇄 날인하느냐라고 따진다. 그런데 당일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일 투표지는 사전에 미리 인쇄되어 선관위 청인과 일반 일련 번호가 투표지에 인쇄되어 있다.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에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들은 선관위가 따로 보관하고 기록한다. 당일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장이 안 찍히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당일 투표지인 경우 정상대로 발급된 진짜 투표지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도장이 있는지 여부다. 그래서 당일 투표지에는 관리관 도장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사전투표지는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인쇄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여분의 사전투표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일 투표지와 사전투표지의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한동훈은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자, 청인은 그 투표지 보시면 맨 위에 찍혀있는 네모난 도장입니다. 자, 이런 관리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도장, 일련번호, QR코드로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을 투표지에 인쇄 혹은 날인한다는 사실을 알까? 일본과 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은 있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이나 일련번호는 없다. 필자가 알아본 국가들 중에는 일본과 대만만이 선관위 청인이나 있지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은 아예 청인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요즘 대만의 어떤 투개표 시스템이 마치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따라하시는, 찬양하시는 이 음모론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만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난장판이 나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하나하나 종이를 까면서 발을 정자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한 투표소에서 그렇게 카운트하는 투표지가 1000장이 안 됩니다. 한 780장 정도. 우리나라는 개표소에서 한 군데에서 나오는 투표용지 수가 13만 5천 건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13만 5천 건.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외에도 대만의 투표표 시스템 훨씬 후진적이게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니 도장 날인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따라 하자고요. 이거 음모론자들이 들으면 아주 시겁할 것 같은데. 자,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선거 투개표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엄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엇라 할지 궁금하다. 한동훈은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것은 위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에 대법원은 2차례에 걸쳐 합법으로 판정했다. 자, 그래서 관련 그 규정이나 법을 자꾸만 법대로라는 말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법대로 실제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난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투표 업무가 마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이런 시스템인데 음모론자들의 어떤 과대망상, 피해망상을 달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돈과 인력 정말 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바꿔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글쎄요, 한번 바꿔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한번 바꿔봐서 한번 어떤 난리가 나는지 한번 겪어보는 것도 저는 큰 경험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여당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안 나올까요? 아마 그 상황에서도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음모론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인지를 지적한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대만 투개표 시스템이 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인지 한번 자세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